선생님 살 언제 빼세요? 바뀌는 건 왜 헤어스타일 뿐인가요? 그만합시다.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심찬우입니다. 우선은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런 말하기 좀 웃긴데 어떻게 알고리즘이 돌아서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한 10만 명 정도 돼야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유튜브 선배들께서 근데 10,000명도 저한테는 되게 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자. 한 300~400개 정도 질문이 도착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직 질문은 못 봤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뭐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글쎄 일단 뭐 제 답변이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찬우 선생님의 내면은 분명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차갑고 냉정해 보이셔서 다가가기 힘든데 강사 심찬우 말고 인간 심찬우의 성격도 그런가요? 제가 이제 경상도 놈이라서 좀 무뚝뚝한 건 있는데 사실 근데 제가 애들한테도 이렇게 뭐 질문 왔을 때 막 야 뭐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저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 좀 따뜻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웰컴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수생 때도 국어를 잘하셨나요? 타고났다고 몇 번 언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타고난 걸 자각한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모의고사를 4등급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시험으로서. 근데 텍스트를 많이 읽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타고났다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건 재수할 때부터인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수능 볼 때는 거의 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문제는 이제 요게 타고났다는 건 다른 걸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수학은 완전 젬병이었다는 거. 쌤 키가 궁금합니다. 리스칼렛 님이시네요. 제가 180 빼기 5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2년 동안 방황한 썰 부탁드립니다. 그때 물론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요거는 기억이 납니다. 신문을 제가 아침마다 사러 갔었는데 편의점에 딱 사서 나올 때 모든 음식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느낀 거죠. 아, 내가 진짜 이별을 했구나.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진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밥을 먹다가 친구들하고 잠깐만 나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서 펑펑 울어가지고 친구들이 막 밥 먹다가 저를 데리러 나온 그런 적도 있고 되게 심적으로 뭔가 허한 느낌이 지속되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 기억도 잘 안 나서 하여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선생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좌중의 시선이 저한테 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딴 건 모르겠고 제가 뭐 말빨이 좋습니까? 외모가 좋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제가 그래도 하나 예를 들어 뭐 후배 저보다 어린 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잘하는 거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진심이다. 저는 진짜 강사 생활하면서 교단 위에서 아이들 앞에서 뭔가를 말할 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거의라고 표현할게요. 진심이었습니다. 거의. 뭔가를 의도해가지고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화법도 거의 없고 항상 진심이었다. 그게 뭐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법이었다면 비법인데 그리고 저한테 듣보고 뭘 사로잡아요. 그냥 진심이다. 그래서 더 그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 때로는 그 진심이 좀 오해를 샀던 적도 많고 너무 진심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 뭐 싫은 사람이야. 싫어요 했다가 진짜 이제 문제가 생겼던 너무 진심을 말했던 그땐 좀 화이트 라이즈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진심이었다. 선생님 살 언제 빼세요? 하여튼 바뀌는 건 왜 헤어스타일 뿐인가요? 그만합시다. 왜 심찬우 강사의 강좌를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참 그러니까 무슨 제가 이제 상품이니까 이게 너의 어떤 상품 가치를 어필해 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저도 오르비에 런칭했을 때 런칭하기 전이죠. 우리 대표님한테 받았던 질문이 왜 선생님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다른 강사들하고 다르게 선생님의 강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 받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다른 강사들의 강의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저는 건강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 안 좋은 약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텍스트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만들고 또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만드는데 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잘 가르치니? 문학 잘 가르치니? 뭐 그거는 제가
강사인데 당연히 내가 잘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는 말하지 않죠. 저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좀 너만의 어떤 저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학생을 좀 건강하게 입시에서 성장시켜 나간다. 성공을 무조건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게 그 자체도 하나의 성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강의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자신만의 멘탈 관리 방법이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번아웃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요거는 저도 이제 이게 수험생한테는 좀 안 맞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놨습니다. 모든 걸 놓고 실제로 그래서 작년에 제가 번아웃이 와서 수업을 확 줄였었죠. 제가 일주일에 수업을 진짜 엄청 적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번아웃을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냥 그냥 즐겁다고, 저도 이제 이 업을 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인데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근데 뭐 억지로 막 부모님을 생각해, 뭐 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생각해, 뭐 이러진 않아요. 볼펜으로 찌르면서 그냥 내가 그동안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어왔던 길들을 쭉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써줬던 그런 친구들 좀 있거든요. 편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게 그래도 나쁘게 산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험생으로서의 멘탈 관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닥치고 참고 공부해라 이렇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냥 좀 쉬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삶을 좀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길 권해요. 변수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저도 요새 강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변수가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시간 이런 걸 일정하게 맞춥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대학가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규칙적으로 삶을 만드시면서 좀 자기만의 어떤 변수가 없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어 보신다면 번아웃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고, 또 번아웃도 잘 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입시가 끝나고 대학을 와보니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입시를 떠나 사회에 발을 내딘 학생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솔직히 말하면 대학이 안 중요하진 않죠. 대학이라는 간판이 좀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이라는 곳은 원래 학문을 하는 곳인데,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교랑 약간 이제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순수 학문을 하는 곳의 의미가 어느 순간 그냥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 뭔가 좀 레벨을 결정하는 그런 지표로 대학의 의미가 좀 전락한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 대학이 안 중요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대학을 오면 끝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를 떠나 사회에 발을 내딘 학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가꾸어 보세요. 저의 20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가고, 나라는 사람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만들어가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에 잠깐 유대종 선생님과 전화한 영상이 있던데,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시고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오르비의 글로도 한번 썼었는데요. 유대종 선생님은 제가 이제 오르비에 런칭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제가 쪽지로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티역,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티역 근처 고깃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게 16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유대종 선생이 막 그렇게 엄청 유명한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뭔가 딱 포스가 느껴지더라고.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되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실제로 제가 그때 강북 살 때 강남에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시고, 근데 어떤 분들 좀 오해하시던, 집을 사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보증금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집도 잡아주시고, 제가 이제 연구소가 없어서 자기 연구소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자기 방을 저에게 내주시고 본인은 밖에서 공부하셨던. 지금 또 사실 학원 강사하면서 실제로 저한테 돈도 많이 빌려주시고, 제가 힘들 때 지금 또 안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첫 전화하면 첫 통화 그 얘기가
돈 언제 갚니? 뭐 이제 얘기거든요. 여튼 제가 지금 학원 강사하면서 저를 지금 있게 한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종 선생은 제가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오늘 집 못 가거든요. 가장 큰 건 돈 빌려준 것보다도 이 사람도 진심이에요. 유대종 선생 또 되게 진심입니다. 나름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막 학원 강사로서의 저것도 하지만 되게 진심이 있는 사람이고 단심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거창하게 뭐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데 사람에 대한 좀 존중 내지는 배려 뭐 저도 이제 그런 거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뭐 신문도 보고 이러면 좀 혐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보다 깎아내리기 바쁜, 물론 저도 강사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막 내가 옳아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저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좀 사람에 대한 이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뭐 제가 거창하게 인생관 가치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수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아이들한테 이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법을 좀 많이 강의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단순히 국어 영역을 잘 보는 것 말고도 뭐라 그럴까 좀 사람을 하여튼 그래야 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삶을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쵸, 그럴 때가 있었죠. 그게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에 대한 열등감. 사실 나라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었지만 저라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병신처럼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아냥댔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곁에 남지 않는데 그때는 왠지 그런 것들이 내 삶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좀 포기하고 싶어서 방황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살아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삶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대학이나 막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고 그게 연속되면서 잘 극복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애정하시는 소설이랑 시 3개 궁금합니다. 엠테이크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광장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니라서 뭐 뭘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런데 시하고 소설은 제가 1개씩만 추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혜원이라는 분,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용혜원 선생님의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시집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 그 불같은 사랑을 이제 했던 때가 있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불같은 사랑을 편집하고 다시 제가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같은 사랑을 이제 했던 때가 있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용혜원 선생님의 시집을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껴봤습니다. 실제로 용혜원 선생님 제가 2번 뵀는데 실제로는 되게 유쾌하시고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좀 외모가 되게 이제 좀 거치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시집의 내용은 되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오글오글 거리면서도 뭔가 좀 따뜻한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뭐 대학에 가시는 분들, 뭐 가지 않더라도 20대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진짜 누군가를 불같이 사랑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으실 거야. 그때 본인의 감정을 잘 이해해보고 싶으시다면 용혜원 선생님, 여입니다. 용혜원 선생님의 시집을 좀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습니다. 제가 소설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도 한 편을 찝어봐라 이야기한다면 저는 황석영 선생님의 아우를 위하여를 꼽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 삶의 가치관, 표현이 좀 웃긴데 남자라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또 어릴 때 학교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제 불의들을 좌시했던 소시민으로서의 내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내용도 되게 짧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별거 아닌 내용 같고 마치 일그러진 영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소설을 받아들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용기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용기라는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됐던 소설이 아닐까. 거기 이제 녹강 속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왜 그런 삶을 사는지 그거에 대한 좀 기준을 좀 잡아준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은 학창시절 공부하면서 슬럼프 같은 게 오셨나요? 뭐 점수 잘 안 나오면 슬럼프 오죠.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그냥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리고 지금은 그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 그때는 이제 무조건 막 해야 돼, 막 공부를 막 대학 가야 돼, 막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린다면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입시도 좀 길게 잡으세요. 너무 대학 오래 안 가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막 혈안이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여러분 세대가 좀 부모님하고 그런 걸로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좀 길게 잡고 하라고. 비문학 도움되는 책이나 텍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진짜 솔직하게 교과서요. 교과서만큼 좋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파생된 여러 책들 있잖아요. 특히 전문가들이 쓰신 책들, 그런 책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선생님 인생 그래프 그려주세요. 신맨의 일대기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나고 거취 변동 혹시 있을 때 그때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질문 답변 좀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즐겁게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서 진짜 그때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런 Q&A보다는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학습법 관련된 영상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것보다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또 좋은 시간, 좋은 기회 만들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